지난 6월 22일 112 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남자들이 저를 집단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신랑이 끝에 진입에 성공.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 사귀기로 했으니까 어제 만나는. 잠깐 들어갈게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신고 내용과 조금 달랐는데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현장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대전에 배달된 마약. 대전을 거점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까지 해온 일당 10여 명이 검거된 일도 있었는데요. 현직 의사까지 포함이 돼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전이 특히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나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연히 발생한 접촉사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단독 제보 영상도 입수한 상황. 마약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까지 침투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범죄고 투약을 하려면 마약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 마약들은 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마약 적발 현황. 사건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고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사건들이 인터넷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형들이랑 좀 어울렸는데 이제 그때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 대마초 같은 거 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입 두 입씩 이렇게 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계속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좀 의지가 되고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 문턱이 점점 낮아지면서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마약. 지역의 마약 투약 현황과 마약의 심각성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약은 계속 현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그 초범들이 전과가 없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약을 잘 모르고 손을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는 마약이란 사실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향수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맡아보라고 하길래 제가 싫다 하니까 여기 다 맞는데 너만 안 맡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좀 무서워서 그게 마약이었구나 알고 나니까 좀 충격도 크고 배신감도 크고. 무리와의 지속적인 접촉 중 마약이 담긴 병을 실수로 만진 살해자.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에 노출돼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왔을 때 엄마 내가 지금 꼭 죽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뭔가를 깼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아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된 마약. 살해자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잠을 정말 잘 못 자요. 거의 한 1, 2년간은 진짜 이틀 한 걸로 아예 잠 못 잤을 정도로 불면증을 달고 살았고 뭐 진짜 이 물컵만한 것만 먹어도 다 토하게 되고 소화도 못하고 제가 노출된 게 마약인지 못 몰랐을 때는 제 정신력을 탓하면서 금단 현상에 관련된 상담 치료까지 병행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되는 일은 물론이고요. 각종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2차 위험도 커졌는데요. 마약을 몰래 투약 후 도박판에서 수억 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성폭행 사고 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 다양한 사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그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눈이 또렷해지고 이제 구부러졌던 몸이 이제 일으켜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마약을 거래하던 상대방의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또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망상 환청 때문에 이제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자기 눈에는 인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얻고 간 애를 포대기 잡아 뽑아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다 2번을 패대기 쳤어요. 실제로 25년간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재활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박영덕 센터장은 치료 사례자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 내가 이제 끊어야지, 아침에 끊어야지 생각을 했다가 저녁에 취해 있는 게 중독자거든요. 항상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딱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리고 법적으로 안 걸리면 되지. 이런 함정에 그 틈 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 사범을 걱정하며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시작이 돼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어떤 강력한 경험을 느끼게 되면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뇌 속에 딱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그 기억이 평생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억이 살아있는 한 그 기억 때문에 자꾸 하고 싶어지고 재발이 되는 갈망이 생기고. 중독이라는 거는 질병입니다. 수상한 신고 문자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마약 투약 현장을 잡은 대전의 한 호텔. 다 가셨어요? 대전 학원가와는 불과 200m 정도 거리. 청소년의 마약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학원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쉽게 흔히 접할 수 있는 길거리 시음 행사를 이용했고 누구나 마약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로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막 트위터 그런데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막 자주 들었어요. 텔레그램으로 들어봐요. 테마 액상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애가 있는데 걔는 미국에서 마약을 실제로 해서 분위기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들 때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있어요. 담당 PD가 직접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메신저에 접속을 해봤는데요. 마약 판매상과의 대화는 5분도 안 돼 성사됩니다. 지금 당장 구한다 하면은 15분, 20분 내로는 뭐 구할 수 있지 않나.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영상을 비롯해 구입한 사람들의 후기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인증샷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촬영팀임을 밝히고 판매상과 인터뷰를 시도.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했던 청소년 사건은 이제 성매매를 하다가 그 성인이 요구하는 대로 마약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제공받아서 투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중독이 되면서 본인이 찾아서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특화센터인 충청권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를 거치거든요. 정체성의 혼란이나 감정적인 어려움, 반항이나 방황, 그리고 비행이나 마약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우편물이나 인편 등 소규모 단위의 마약 밀수가 늘었는데요. 그로 인해 유통의 규모가 커져 온라인 판매가 쉬워졌고 청소년의 마약 노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국제 특송 물품일 경우 엑스레이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마약 의심 물품일 경우 탐지견,
궤장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마약 밀수 방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예, 많을 때는 한 200여 건 초과할 때도 있는데 적을 때는 100여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안에 이런 벽돌 안에도 원인을 한 경우가 있고요. 전자제품 안이라든지 이불이나 그 옷에 흡착하는 방식으로도 마약을 들여오고 있고 마약의 세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촘촘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신종 마약도 유통됩니다. 합성 대마인데요. 그 대마하고 이제 그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연적인 대마 성분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이제 그런 합성 대마의 마약의 일종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501건, 총 494kg 상당의 마약을 국경 반입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특히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은 약 102kg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기존 마약에서 화학 구조를 변형해 임시 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 마약의 분석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들어온 건데요. 대마 건초로도 피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액상 물질에 대마나 이제 신종 합성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대들 사이에서 흡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합성 대마. 청소년들은 실제로 합성 대마와 담배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일반 대마와 합성 대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피우는 사람들이 대마를 피우면 냄새가 나. 그래서 알 수 있는데 합성 대마는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조금 더 남용이 수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독성학적으로도 위험해요. 그래서 누출량이 많아져서 빨리 중독되고 또 더 깊게 중독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2022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서 20, 30대의 비중은 57.1%를 차지. 마약 사범인 20, 30대는 청소년기부터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도 처음에 호기심이나 그런 부분에서 남자라면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내 자신을 조금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끊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순간의 쾌락이 생각보다는 쉽게 끊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10대,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그 시대에 과시욕이라든지 혹은 그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얼굴로 우리의 청소년, 그리고 가족, 이웃, 친구,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마약 중독에 빠진 사회에선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다시 아플까 봐 겁이 나는 순간이에요. 또 그에 반해 가장 좋은 기억은 아침에 기저귀를 펴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본 지 그 사고가 나고는 처음인 거예요. 그 사실 그 별거 아니고 아주 평범한 하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